오늘 조용히 잠들기 전에 조선에서 가장 외로웠던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왕이 되었지만 아무도 곁에 없었던 아이. 그의 이름은 단종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조선에서 가장 외로웠던 왕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1452년 창덕궁 깊은 밤. 12살 소년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종. 조선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은 왕입니다. 오늘은 그 외로운 아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덕궁 대전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가 있고 수십 명의 내관이 있었지만 어린 왕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며칠.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소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파수꾼의 목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단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왕일까? 이 자리가 정말 내 자리일까? 역사는 이 소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2살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혼란을.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의 즉위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어리고 국사가 번다하여 대신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단 한 줄.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한 아이의 깊은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고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단종이 왕이 된 순간부터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마주했던 7가지 순간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52년 5월 1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한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는 12살.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궁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왕세자였던 단종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즉위식 내내 어린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절을 올렸지만 그 누구도 이 어린 왕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종실록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상이 나이 어려 정사를 스스로 처결하지 못하므로 대신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왕은 있지만 왕의 권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살 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조정의 분위기였습니다. 단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에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는 태도에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시 조선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이룬 문치주의는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기반은 강력한 왕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12살 소년.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단종의 주변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보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궁궐 한편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였습니다.
대전 안에는 불빛만이 조용히 타올랐고 어린 왕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권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책임은 주어졌지만 준비되지 않은 순간, 자리는 있지만 힘은 없는 순간. 단종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지위와 무관하다고, 두려움은 나이와 무관하다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2살 소년이 왕좌에 앉았던 그날, 조선은 한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 짐은 결국 그를 짓눌렀고, 역사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배웁니다. 권력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책임보다 먼저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단종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문종은 단 2년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조정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에게 문종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밤에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 손을 잡아주던 사람, 두려울 때 곁에 있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진 궁궐은 단종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문종실록은 문종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세자를 불러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너는 어린이 대신들의 말을 잘 들으라 하였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아버지의 깊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어린 아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두려울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후 단종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대전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단종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예를 갖춰 절을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어린 왕이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걱정은 점차 불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12살 왕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최선을 다해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조정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왕의 부재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물어볼 수 있었을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 기댈 곳이 없어진 순간. 단종이 느꼈을 상실감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의 외로움, 보호자를 잃은 존재의 불안함. 그것은 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문종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종이라는 어린 왕에게서 가장 큰 버팀목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구도 어떤 제도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사람은 제도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관계는 권력으로 메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단종의 두 번째 밤은 그렇게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창덕궁 한편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그는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수양대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걱정하는 숙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무예에 능했고 정치적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수양대군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장남인 문종에게 돌아갔고 수양대군은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고 수양대군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위에 있는 것은 12살 조카. 수양대군의 눈에 단종은 너무 어렸고 조선은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국사를 근심하여 밤낮으로 생각하였다. 이 문장은 후에 왕이 된 세조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지만 당시 수양대군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 주변의 대신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이는 수양대군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가 어린 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양대군을 조정의 중심에서 멀리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권람 같은 젊고 야심찬 신하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에게서 미래를 보았고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종은 이 모든 움직임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숙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신하들이 긴장하는 분위기. 하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궁궐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어린 왕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453년 단종 즉위 1년이 지났을 무렵 궁궐 안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수양대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단종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주변의 힘겨루기 속에서 중심을 잃어가는 순간, 믿었던 관계들이 흔들리는 순간, 단종이 느꼈을 불안함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언제나 새로운 야망을 부릅니다. 수양대군의 그림자는 단종이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때로는 선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나이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종의 세 번째 밤은 불안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긴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역사가 바뀐 날입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고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계유정난.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궁궐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소란, 달려오는 군사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비명. 단종은 대전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수양대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실록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좌의정 김종서 등을 영모로 다스려 죽였다. 영모. 하지만 누가 진짜 영모를 꾸민 것일까요? 김종서는 어린 왕을 보필하려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렇게 말했고 단종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살 왕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던 대신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급관. 아버지가 부탁했던 사람들,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역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단종을 왕으로 모셨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전은 조용했고 신하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회의에 나가도 단종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고 신하들은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강했다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단종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선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고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왕이 아니라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1455년 단종 즉위 3년째. 수양대군은 마침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양위. 형식적으로는 단종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넘긴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요였습니다. 단종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14살 소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권력은 때때로 폭력으로 바뀝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단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운명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 왕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보호해주던 신하들, 의지할 수 있던 어른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힘없는 정의는 때때로 힘있는 불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불의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단종의 네 번째 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고, 단종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노상군.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날 단종은 창덕궁을 떠나 경복궁 한편의 작은 처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왕이 살던 대전에서 좁은 방으로, 수백 명의 신하가 모시던 자리에서 몇 명의 내관만이 지키는 곳으로. 14살 소년에게 그 변화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노상군이 된 이후 단종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신하들이 문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정회의에 나갈 일도 없었고 국사를 논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궁궐 한편에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상군을 별궁에 두어 조심히 보호하게 하였다. 보호.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습니다. 단종의 주변에는 항상 세조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했습니다. 단종은 사실상 죄인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단종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궁궐,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곳.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꿈을 꾸었던 걸까? 1456년 단종이 노상군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젊은 신하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육신이라 불리게 되는 이들의 계획.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한명회의 밀고로 모든 것이 탄로 났고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에게 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복위 음모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단종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서울에서 멀리 보내기로. 1457년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궁궐에서 자라난 소년에게 험한 산길은 낯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영월에 도착했을 때 단종은 지쳐 있었습니다. 영월의 작은 집, 그곳이 단종이 마지막으로 머물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녀도 신하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감시하는 관리 몇 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은 단종에게서 왕의 권위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었고 이제는 죄인처럼 유배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이 모든 것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권력의 덧없음을, 운명의 잔인함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잔인한 운명 속에서도 단종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단종의 5번째 밤은 낯선 유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월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깊은 산과 맑은 강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단종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작은 관아 옆 초라한 집.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서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단종은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았습니다. 영월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은 많았습니다. 단종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의 운명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영월 관아의 관리들은 단종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죄인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조선의 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세조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단종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영월 시절 단종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몇 줄의 간단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노상군이 영월에 안치되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역사는 단종의 마지막 나날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5살 소년이 느꼈을 외로움을, 절망을, 그리움을. 영월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산골의 바람은 차가웠고 밤은 길었습니다. 단종은 얇은 옷 한 벌로 그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궁궐에 있었다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냈을 텐데 이제는 추운 방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음식이 차려졌지만 이제는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457년 가을, 영월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단종에게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조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노상군을 사사하라는 명령, 사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마지막으로 영월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밝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단종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7살.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왕으로 산 시간은 불과 3년. 그마저도 제대로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왕자를 빼앗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존엄을 잃지 않는 것.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 단종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월에서의 마지막 나날은 단종에게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왕다움은 왕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단종의 6번째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살. 조선에서 가장 외로웠던 왕의 짧은 생이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큰 장례도 없었고 애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죽음을 간단히 처리했고 역사는 그것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안정시켰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단종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조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이 밤마다 꿈에 시달렸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조카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그 아이 자신 때문에 왕위를 잃고 목숨까지 잃은 그 아이.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편안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며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육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단종은 억울하게 희생된 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위해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관에서는 금지했지만 그들은 몰래 단종을 추모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묻힌 사람이 진짜 왕이었다는 것을.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시대. 마침내 조선 조정은 단종을 복권시켰습니다. 노상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숙종은 단종에게 정식 시호를 내렸고 장릉이라는 이름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200년 만에 단종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날 영월에는 장릉이 있습니다. 단종의 능은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단종을 추모합니다. 그들은 단종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외로움을 위로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왕다움은 왕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단종은 왕자에서 쫓겨났지만 역사는 그를 진짜 왕으로 기억합니다.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역사는 그의 선택을 비판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단종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외로움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것. 불의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종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의미는 영원합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외로웠던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실은 때로 오래 걸리지만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정의는 때로 늦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단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단종의 짧은 생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아이, 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소년, 권력의 희생양이 된 청년.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진실로 복권된 왕. 이 7가지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이며 인간 존엄의 의미에 대한 성찰입니다. 단종이 남긴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내면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기록 사이에서 진실을 읽어냅니다. 한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한 소년이 견뎌야 했던 외로움을. 단종의 이야기가 500년이 넘게 전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존엄, 절망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품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단종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무력함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단종은 왕자를 잃었지만 왕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자를 얻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권력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단종의 외로웠던 밤들이 오늘 우리의 밤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짧은 생이 우리의 긴 여정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쉬어도 좋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외로웠던 왕, 단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짧은 생을 따라 걸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아이의 두려움,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진 소년의 외로움, 권력의 회오리 속에서 휘말린 청년의 무력함, 그리고 마침내 진실로 복권된 왕의 존엄. 단종은 불과 17회를 살았습니다. 그중 왕으로 산 시간은 겨우 3년. 그마저도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누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때로 부당하게 빼앗길 수 있지만 존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단종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종의 외로움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나요? 그의 무력함이 때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때때로 단종처럼 외롭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책임을 떠맡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힘없이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할 때.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 무력함 속에서도 우리는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영월 장릉에 가면 단종의 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추모합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가장 외로웠던 왕을, 가장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을.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왕은 왕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종의 외로웠던 순간들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짧은 생이 여러분의 긴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동 라디오는 언제나 조용한 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